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 혼자 운영하는 식당만을 노려 술과 음식을 먹은 뒤 60차례 넘게 무전 취식을 일삼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했는데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치킨집에 들어섭니다. 혼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더니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납니다. 30대 중반의 이 남성은 지난달 20일 또 다른 식당에서 돈 없이 술과 안주를 먹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5에서 60대 여성 혼자 운영하는 식당만을 노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62차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손님이 뜸한 밤 늦은 시간에 범행이 이뤄졌고 한 번 무전 취식을 한 식당은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을 나가도 이렇게 힐끔힐끔 할 적에 핸드폰이 놓고 나가더라고요. 안 가는 거 그랬더니 세 번째 나갔는데 안 와요. 피해 업주들은 이 남성이 다시 찾아와 해코지할 것을 우려해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무인 점포 8곳에서 57차례나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5월 출소한 해당 남성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폐 모텔을 전전하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무전 취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출소할 때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고 본인은 일을 하기는 싫고 일할 의욕은 없고 배는 고프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찰은 상습 사기와 상습 절도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서도 50대로 보이는 연인이 술과 안주를 먹고 도주하는 등 무전 취식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기대에 찬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멍들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600여 명 늘어나 4,447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에선 하루 사이 1,000명 가까이 증가해 1,666명이 확진됐고 충남은 1,500여 명 늘어난 2,411명, 세종은 370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전에서 2명, 충남에서 3명 늘었고 세종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대전시의 수건 사업인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식 보고했습니다. 항공우주청은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와 우주 인프라 고도화 등을 위해 경남 사천에 신설하겠다며 과기정통부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전 지역 의원들은 항공우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항공우주청 대전 유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전이 가장 먼저 제시했고 과학기술계가 인정한 최적지인데 우주산업 100년 대계를 이끌 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정치적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공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탈당 경력잔 10% 감점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승자와 패자가 바뀌었다는 건데 문서 작성을 놓고 예비 후보 간 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명의 후보가 맞붙은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여론조사를 거쳐 27일 득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 김세호 후보가 48.96%로 2위 한상기 후보 47.44%에 앞섰습니다. 그러나 당내 규정에는 최근 5년간 탈당 후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나선 경우 10% 감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1위 김 후보는 2018년 같은 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김 후보는 10% 감점을 받아 44.07%가 되고 한상기 후보가 3.37%포인트 앞서 최종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충남도당이 결과를 발표하기 30분 전 문제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보낸 이 공문 한 장 때문에 태안군수 후보 경선은 큰 논란이 생겼고 지역사회는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태안군의 경우 탈당 경위와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 10% 감점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내용.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제받은 사례로 김 후보가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러자 한 후보 측이 반발했습니다.
김 후보에게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라는 명확한 사실이 있고 또 기초단체장 공천은 도당 사무인데 중앙당이 월권을 했다는 겁니다. 또 결과 발표 직전 직인도 없는 공문이 발송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남은 물론 법적으로도 대단히 부당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절대 저는 경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고 뺏긴 공천을 찾기 위하고. 김세호 후보가 경선에 앞서 당에 제출한 소명서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김 후보는 4년 전 전략 공천을 요청했다가 무산되자 공천 신청 자체를 포기한 거라고 해명하면서 확인란에 지역구 성일종 의원의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성 의원이 자신은 이 문서를 확인한 바 없다고 밝히자 한 후보 측은 사문서 위조와 법무방해로 김 후보를 고발했고 김 후보는 급히 제출하는 과정에서 성 의원의 이름이 들어갔을 뿐이며 소명서 내용은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천 효력을 결정할 가처분 신청 결과는 내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령 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에서 3명이 공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보령 서천은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의 지역구로 윤영선 전 관세청장과 대전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장동혁 대전 유성갑 당협위원장, 이기원 전 보령 서천 국회의원 후보 등 3명이 공천을 희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천군수와 충남도 부지사를 지낸 나소열 지역위원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충남 지역 5개 시군에 지방선거 단체장 최종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계룡시는 김대영, 금산군 문정우, 보령시의 이영우, 서천군 유승광, 홍성군 오백은 등이며 4명의 후보자가 나섰던 논산시는 구본선 예비후보와 김진호 예비후보가 내일까지 2차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가리게 됩니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다시 한번 대전교육의 도약과 완성을 이끌겠다며 3선 도전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설 교육감은 변화와 경쟁이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대전의 학생들이 창의 융합 인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을 완성하겠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창의융합 학교 준비와 기초학력 회복, 인성교육, 안전한 학교 환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TJB는 6일 지방선거를 맞아 시청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함께했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시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드셨는데 재선 도전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선 7개월 동안 220만 도민과 더불어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예컨대 기업화 이전 충남을 통해서 2,785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한 15조 2천억 원짜리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외투 기업에도 45개 기업에 한 20억 8천만 달러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 이런 우리 사회에 직면한 3대 과제를 해결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정책을 실현했다면서 의미가 있는데 이런 민선 체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 또 충남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민선 8기에 담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했다. 이게 제 출마의 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봤고요. 구체적으로 지난 4년간 충남 도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정책 점에서 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충청남도는 아이키준 충남을 표방하면서 행복휴무수당, 충남의 아가수당 제도를 도입했죠. 거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대한민국 시도에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주택을 짓는데 이게 25평의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월세 15만 원도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반액을 충남이 부담하고 2명이 되면 전액이 부담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주택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하고요. 또 금년부터는 우리 충남의 어린이집은 완전 무상 보육이 됩니다. 그래서 특활비 얼마를 빼고는 보육료를 내지 않는 무상 보육. 사립 유치원 역시 특활비 일부를 빼면은 무상으로 유아교육시키는 이런 신규를 마련했다. 특히 어르신들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타면 무료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커다란 성과이고 어르신 놀이터를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성과이다. 또 농어민수당 제도를 표창으로 최초로 도입했고 우리가 가구별 소득 금액도 제일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들 이것도 하나의 성과이고 뭐 장애인 힐링센터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성과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성과에 충남의 10년, 20년, 30년 수건삽 내 현안 사업을 해결했죠. 220만 도민이 염원상이랄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을 우리가 이끌어냈고 충남에만 없는 서산공항에 올해 예산이 담겨져 있고 네. 또 홍성에서 서울까지는 서해서 직결 문제를 했고 KBS 방송국 설립에 대한 예산안이 담겨져 있고 장안선 전철 복선화가 이뤄냈습니다. 여러 가지 10년, 20년, 30년 수건 사업을 현안 사업이 물꼬를 텄다는 데서 커다란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네, 여러 성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만큼 보람도 있고요.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뭐 가장 커다란 보람은 저출산 사회 양극화에 대한 어떤 기초 토대를 갖다는 게 보람이 있는데 현안 사업 문제는 사실 그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우리 2005년도에 우리 충남과 대전이 빠졌었는데 이 문제 사실 다른 시도에서는 동의하는 시도가 없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걸 뚫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대통령님이 결국 이거를 수용해 줬는데 이래서 혁신도시 지정했다는 것은 가장 커다란 의미가 있고 성과라고 자부하고요. 다만 역시 아쉬운 점도 혁신도시 지정은 2020년 11월에 됐는데 네. 혁신도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새 정부로 넘어갈 계획인데 이건 굉장히 아쉬웠다. 더 가로리만 해상교량 문제가 이게 국도로 확장되는 건 성공했는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가로리만 해상교량이 완성되지 못한 것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다음으로 이 충남 도정을 다시 맡게 되신다면 역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공약과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민선 8기지가 도지사가 된다는 것은 민선 측의 연속성상에서 이 여러 가지 현안 사업과 성과를 축적하고 성수시켜야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천안화성 KTX 역사가 R&D 직접 지구로 완성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충남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라든가 강수연구 개발 특구 문제, 제주기술 융합센터를 해서 천안 아선역을 미래성장 동력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진영은 되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공기관 이전도 우리가 커다란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충남 서산공항이 예산안은 당겨졌지만 예타 통과를 앞두고 있고 완성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그다음에 서산공항 문제가 그렇고 아까 공공기관 문제인데 여기에 서해선 직결, 홍성에서 화성까지 하는 서해선을 서울로 직결하는 문제가 우리 민선 8기의 커다란 과제이고요. 또 충청권에만 존재하지 않는 부재한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것도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은행 부재로 해서 충청남도 1년에 GRDP 생산이 한 114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23조 원 정도가 여기로 유출합니다. 네. 가장 커다란 원인이 지방은행의 부재이죠. 그래서 충청권의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것도 민선 8기의 중요한 과제이고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상대 측 진영에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나와 있는데 김태흠 후보와 비교했을 때 강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태흠 후보님도 우리 충남에서 삼선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도 한 1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정치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분은 도정에 대한 경험이 없죠. 저는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비전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일정한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태흠 의원님은 최소한 제가 가진 민선 측의 경험과 성과를 갖지 못하고 이건 저희 커다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지막으로 임하시는 각오와 유권자들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220만 충남 도민과 함께 민선 측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냈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물꼬를 텄는데 이 물꼬를 트는 여러 가지 사업을 완성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지사가 다시 돼서
우리가 충남 서산공해라든지 서해선 직결 문제, KBS 문제, 공무원 이전 문제, 지방은행 설립 문제 이런 현안 문제를 반드시 달성시킬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신념과 지극 정성의 마음으로 선거 이기면서 반드시 220만 도민으로부터 선택받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레일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취약계층 아동가정에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코레일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활동인 더 좋은 네일하우스 사업에 사용되며 굿네이버스와 함께 25가구를 선정해 이번 달부터 5개월 동안 아동 책상과 의자, 친환경 보일러 등을 지원합니다. 늦은 밤 내포 신도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로 난폭 운전을 일삼던 고등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16에서 17살 또래 친구 사이인 아이들은 지난달 1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